일단 제가 두 번째 진행할 거는 경선 역선택 이야기 할 겁니다. 경선 어제 기사가 많이 떴었죠.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 어제 막 때려친다 그러고, 어제 공명선거 서약식이 있었는데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그리고 안상수 요렇게가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이 A씨 내 안 해 하면서 내 때려칠 거야 막 이러니까 이준석이가 가서 90도로 머리 굽히고 빌었죠. 이준석이 당대표 되고 제일 잘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잘했다. 수습해야지.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만약에 물러났으면 카오스였을 것이다. 지금 국힘당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계속 우기며 싸우고 있었을 것이고, 다음 선관위원장 정홍원 위원장처럼 경력 있는 사람 데리고 오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그런 똥탕에 이제 누가 올라 그러나 베릴 뻔했다. 하지만 이준석이 처음으로 잘했다. 처음으로 제가 칭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 이번에 말도 잘했어요. 지금 빠진 후보들이 있어서 정말로 죄송하다. 하지만 우리 국힘 당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신임을 얻고 있는 것이 당신 정홍원 선관위원장이다. 제발 맡아달라. 라면서 아예 딱 힘을 실어준 거지. 야, 이준석이 오늘 잘했다. 이 새끼가 아예 머리가 없진 않아요. 머리를 족같이 써서 그러지. 여튼 그 뒤로 7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이랑. 그리고서 나온 결론에 대한 기사들이 어제 저녁부터 나왔었는데, 일단 이에 앞서서 역선택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확실히 못을 박아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도 저한테 와서, 아니 저 어떤 다른 권위가 있으신 분인가 봐. 모르는 사람인데 저는 잘 몰라요. 저기 원래 저도 좌쪽에 있다가 온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새끼인데, 이제 그 새끼가 역선택 얘기한 새끼는 여론조사에 여자도 모르는 새끼다 뭐 이러면서 쫙 논리를 펼치더라고. 어떻게든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대요. 그분의 유튜브를 저한테 뚝 달아놓고 나보고 어떻게 생각하냐요. 역선택 죄는 없다는데. 아, 그래서 지 생각은 뭔데? 제가 또 댓글 달아주고 그분을 위한 방송까지 만들었건만 답변 없으시길래 그냥 그분 그다지 썩 높이진 않을게요. 그냥 진탕치라고 온 것 같으니까. 아니 그 새끼도 남한테 의견을 물을 때는 지 의견을 밝히고서 남한테 묻는 거지. 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누가 이렇다는데? 이 대깨문들 한 짓이에요 그게. 머가리 빠진 대깨문들이 하는 짓이지. 지 생각이 뭔지 밝히고 내 생각을 물어야지. 그냥 누가 이렇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왜 걔랑 나랑 싸움을 붙여? 네 생각을 말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졸라 책임감도 없고 책임 회피하려는 나약한 모습이고 생각하려는 노력조차 없는 게을러 터진 모습이다. 거기다 지능이 빠지니까 스스로 판단력조차 빠지는 거지. 꼭 대깨문 같은 인사들이 우리 보수 진영에도 꽤 있다니까요. 그건 인정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쪽 애들보다는 확연히 적다. 여튼 저는 그겁니다. 역선택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더 풀자면은, 역선택은 데이터다. 역선택은 데이터다. 상관없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데이터 쫙 보여드렸잖아요. 각 여론조사 기관별 나온 데이터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데이터예요. 뽑았는데 지역별로 뽑히는 잘 나오는 후보가 틀려요. 어느 지역, 특정 지역, 전라도는 60% 이상의 민주당 지지율을 갖고 있습니다. 얘네들 희한하게 전라도만 가면 특정 후보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특정 후보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게 누구냐? 이번 역선택 조항 빼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후보들. 누구?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안상수는 거기 끼지도 않았어. 하태경, 홍준표 빼고 유승민계는 희한하게 대깨문들한테 가면 졸라게 높게 나온다. 그리고 민주당 당원,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가면 또 높게 나오는 인물들이 똑같아. 홍준표, 유승민, 하태경. 열린우리당에는 특히나 하태경이 졸라게 높다. 하태경과 유승민이 졸라게 높다. 아니 이런데 무슨 역선택이 없다고 그래. 데이터로 딱 나와 있는데.
그리고 상식적으로 경선 주자에 우리 후보를 내는 데 있잖아요. 중도 확장을 위해서, 어떤 국민적인 지지 확장을 위해서는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정말 개소리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우리 경선 때 이야기고, 우리 본선에 들어가서 민주당이랑 붙으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하태경이나 얘들을 찍던 민주당 애들이 얘들을 찍을까 아니면 민주당 후보를 찍을까, 얘들과 민주당 후보가 맞붙었을 때 민주당 애들이 민주당을 찍는 게 확실하잖아요. 이게 무슨 중도 확장이랑 외형 확장이랑 영향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역선택 방지 조항은 필요하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어디까지가 필요하느냐, 중도와 우리 보수 진영까지만 하면 된다. 왜 좌쪽 진영 민주당 지지자들 의견이 들어가야 되냔 말이에요. 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찍지 않은 애들한테 왜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까? 나쁜 똥물만 끼지. 왜냐하면 저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 이준석이 당대표 되자마자 그 조항을 없애버린 겁니다. 전부터 없던 거를 갑자기 만들어내라고 지금 땡깡 부린다는 식으로 자꾸 개구라를 치는데, 원래 있던 것을 이준석이가 없앴다. 안 그렇습니까? 고로 역선택 방지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정홍원 선관위원장 역시 역선택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 그거 갖고 줄다리기 했던 거 아니에요. 저 목도님이 민주당 찍지 너그 찍을까? 노노노.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7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거쳤다. 저는 솔직하게 최근 들어서 국힘당이 가장 바람직하게 돌아갔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를 떠나서 결과부터 얘기하겠다. 일단 바뀐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뀐 게 무엇이냐? 1차 경선이 9월 15일입니다. 8명을 뽑아요. 8명에는 무난하게 다 들어갈 거예요. 우리 지금 빅4라고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 홍준표, 그리고 빅5겠네.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최재형, 그리고 원희룡까지. 요렇게 빅5는 다 들어갈 것이다. 여기에는 100%, 원래는 100%였는데 요것을 8대2로 섞겠다. 8대2로 섞겠다. 8은 여론조사, 그리고 20%는 저쪽 애들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2는 당원, 책임당원의 여론조사를 썼겠다. 책임당원 투표가 썼겠다. 그리고 2차는 10월 8일이에요. 10월 8일 4명으로 압축됩니다. 그것을 7대3으로 갈 거예요. 여론조사, 외부 여론조사 7, 그리고 책임당원 3, 이렇게 할 것이고, 3차는 11월 5일이에요. 11월 5일 5대5로 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만들었어요. 사실상 기사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 빠진 걸로 결론 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추가가 됐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사실상 넣었다. 기사 보면서 얘기할게요. 정홍원 국힘 선관위원장 사의 표명, 이준석 만료로 100분 만에 철회를 했다. 이준석이 잘했어. 준석아 잘했어. 요건 잘했어. 다음 요거 보면은 무야홍이라 그러죠. 김근식 무야홍. 야권은 무조건 홍준표 상승세에는 역선택 때문이다. 필패카드. 김근식이 홍으로는 중도 견인 불가능하다. 지지율 상승은 역선택의 영향이다. 그것도 있지만 홍준표는 싸워야 돼요. 홍준표는 발언하는 것마다 시원하고 명쾌하거든. 100%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지지율 상승에 역선택 영향이 있다. 왜냐하면 데이터로 나왔으니까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상승한 것도 사실이다.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오늘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홍준표 처음으로 윤석열 꺾었다. 야권 지지율 32.5%, 윤석열은 29.1%, 3% 차이로 홍준표가 이겼고, 드디어 골든 크로스, 이재명 당할 건 나쁜, 지금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다만 냉정하게 제가 분석했을 때는 여기 조사 기관이 어디냐? 여론조사 업체 PNR 얘들 조사가 원래 좀 이상하게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여론조사 기관들 쭉 보고 있긴 하거든요. 대충 매일매일 보진 않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거르거나 찾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고,
얘 조사가 좀 특별히 이상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저는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조사기관이다. 그런데 여기서 후보 접합도 조사에서 홍 의원이 제낀 데는 저는 역선택이 작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을 많이 쫓아왔다는 데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만 거 있죠. 국힘 역선택 방지 없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 나오죠. 국민 80, 당원 20%. 1차 컷오프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3차 본경선 국민 여론조사 여권 후보와의 본선 경쟁력 질문에 50% 반영하겠다. 요게 지금 제목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 없다고 하지만 지금 이 얘기가 무엇이냐? 민주당 후보랑 붙었을 때 당신은 민주당 후보를 찍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홍준표가 만약에 나갔다 그러면 당신 홍준표를 찍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재명을 찍겠습니까? 윤석열이 나왔으면 윤석열을 찍겠습니까? 이재명을 찍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겠다. 이게 사실상 역선택 방지 조항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역선택 방지 조항은 들어간다. 다만 언제 들어갔냐? 3차 경선 때 마지막 경선에서. 그런데 요거를 아이고 아 목도님 홍준표는 갑자기 근에 탈당시키더니 이번에 역선택을 주장하고 자빠졌네. 비겁하다 준표야. 아이고 목도님 저희 채팅창에선 타 후보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비방은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굉장히 안 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저희 여기 보고 있는 시청자들 중에는 홍준표 지지자들도 있고 그리고 최재형 지지자도 있고 윤석열 지지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지지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진보는 전 욕해도 된다 생각해요. 전 민주당 새끼들은 욕해도 된다. 쌍욕 처먹어도 된다. 그리고 야권끼리는 저는 분탕 싸움 안 했으면 합니다. 그 경선 한 2차 들어가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끼리 최대한 좋은 모습 보이고 이제 후보들 내부적으로는 안 싸웠으면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경선이 끝났을 때 온전히 후보를 흡수하고 우리가 정권 교체를 이뤄낼 것이다. 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욕해도 되는 야권 후보는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 유승민이다. 유승민 씹새끼는 조져야 그거는 다시는 금배지 의원 생활 못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1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전부 다 유승민계와 민주당이 같이 손잡고 벌리고 있는 공작 아닌가? 이것을 제가 예전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은 이번 정권 교체에 의지가 없다. 그냥 당권을 장악하고서 영원토록 야당을 하고 싶은 새끼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적절하게 손을 잡고서 개헌을 하고 싶을 것이다. 일본처럼 내각제로 가면서 평생 자손 만대 의원직 나눠 먹고 싶어 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역선택 방지 조항을 끝에는 집어넣었다. 3차에는 가상 대결 형식으로 야권 후보와 여권 후보 이 중에 누구 찍을 것인지 저는 이것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갔다. 그러므로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반응은 이렇습니다. 역선택 방지 없다 결론에 윤석열은 존중한다. 그리고 홍과 채도 수용하겠다. 하태경 수용하나 본선 경쟁력 우려한다. 장성민 일말의 밑돌 선관위 일정 보이콧 봉합수순 향후 일정 참여할 듯. 아름다운 끈 마무리를 지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지운 내용 중에 이제 좀 보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내용이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거랑 조금 합쳐서 얘기를 하자면 그 전에는 선관위원장이 한 대로 무조건 따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캠프 의원이 이거 역선택 조항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캠프 인원이 막 찾아와서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얼마 전에 캠프 인원이 취소되면서도 말이 많았는데 캠프 구성이 아직 미진하다 보니까 조직 전달력이라든지 어떤 의견, 조직력이 완전히 구성되지 않은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일치된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통제가 조금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이 지금 따르겠다 안 따르겠다 필요하다 이 두 개로 갈리죠.
그런데 저는 이거는 윤석열이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아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윤석열은 그동안 압도적인 1등이었기 때문에 역선택 조항이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큰 상관이 없는 후보였거든.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부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던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이 나왔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크게 나왔던 건 무조건 따르겠다. 이게 대외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두 번째로 밀고 있는 후보죠.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역선택 안 된다. 역선택 안 된다.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데이터를 보여드렸죠. 그 데이터에서 민주당이랑 전라도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최재형 후보는 바닥이다. 최재형 후보는 안 찍어요, 아예.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 투표를 하면 최재형이 졸라 높게 나옵니다. 윤석열 다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재형은 당연히 안 된다 그러지. 진짜 최재형이 지금 조금 위험은 해졌어요. 역선택하면 진짜 1차도 낙마할 가능성이 생기니까. 그리고 홍준표는 지금 졸라게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버프를 받고 있는 입장이니까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죠. 에이 뭐 역선택 그거 원래부터 없던 거야 이러면서 그냥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승민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버프가 필요한 후보다. 국힘당 지지자들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자료에서 보았듯이 국힘당 지지자들은 유승민 싫어한다. 국힘당에서 유승민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필요한 거는 목숨줄은 민주당 지지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아예 목을 메고서 광광광광 거리는 거예요. 막 다급하니까 유승민이 우리 환원인 거 여러분 지금까지 본 적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막 경로를 하면서 선관위원장 사퇴해야 된다면서 막 거친 소리를 막 내버리잖아요. 유승민은 여기 목이 달려있거든. 그래서 참 최재형이 이번에 참 힘들어서 저는 걱정입니다. 걸러져야 될 유승민이 걸러지지 않고 올라가야 될 최재형이 떨어질까봐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1차에선 최재형을 찍을 것이다 라고 얘기 드릴게요. 홍준표는 당연히 올라가니까 뭐 찍을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국힘당 지지자들은 1차에서 최재형 찍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홍준표는 무조건 올라갈 거고 홍준표랑 윤석열은 무조건 올라갈 것이고 1차가 아니지. 1차까지는 가겠지. 그러니까 2차에서 국힘당 지지자들은 최재형 찍어줘야 된다. 어차피 홍준표랑 윤석열은 올라갈 거니까. 4명, 2차에서 4명까지 남거든요. 그 4명 안에 유승민을 제끼고 최재형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최재형 찍을 겁니다. 2차 때. 여러분도 좀 부탁드릴게요. 뭐 유승민 지지하시는 분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유승민 지지하는 새끼들은 머가리 깨진 거 아니야? 여러분 저 2차 경선 때 우리는 유승민을 반드시 떨어뜨려야 된다. 유승민을 떨어뜨리려면은 최재형 후보를 찍어 드릴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기 리차니 님이 여론조사 매일 아니 헛갈리게 하노. 오늘자 여론조사는 이재명 1등, 윤석열 2등, 홍준표 3등인데 준표 형이랑 표 차이가 많이 나네. 목두님 저는 제형 지지합니다. 리차니님이 이재명 지지자는 이재명 도지사는 28.0%로 1위. 저 리차니님 그 여론조사 보실 때 그냥 기사를 보시면 안 돼요. 그 여론조사 기간마다 문항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대상이 틀립니다. 조사 방식이 또 틀립니다. 조사 방식과 대상 그리고 문항이 다르니까 각 조사 기간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는 조사 기관들이 몇 개 있어요. 저기 친좌쪽적인 조사 기관이 3개, 4개 정도 되고 일단 메이저가 한 5개 정도 되는데 그 5개 중에서 3개가 좀 친여권 쪽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갈린다. 친 이재명 쪽이냐 친 이낙연 쪽이냐 요렇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또다시 갈리고 그리고 나머지 2개가 친 야권 쪽인데 여기서도 갈린다. 여기서도 윤석열이 잘 나온 쪽이 있고 안 나온 쪽이 있습니다. 하물며 방금 저기 홍준표 1등 나왔다는 여론조사 기관은 썩 메이저에 들지 못하는 여론조사 기관이고 조사 기관들마다 자료를 딱 봤을 때 저기만 조금 이상하게 나왔었다 원래.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그런 조사 기관은 아니다. 그냥 이벤트성으로 내보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 조사 이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그러는데 내가 나한테 조금 내가 맞다고 판단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찍어서 얘들을 변하는 걸 보고 내가 각자 판단하는 것이 맞지
물론 다른 여론조사기관도 같이 보긴 봐야 됩니다. 참조는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이 기관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 기사를 보고, 내일은 저 기관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 기사를 보면 완전히 천차만별일 수밖에요. 한 기관을 찍어갖고 그 기관의 자료를 직접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나중에 요 밑에다가 그 여론조사기관들 있는 선관위에서 이제 하는 거기 주소를 제가 달아드릴게요. 거 가서 직접 확인하시면 편합니다. 요즘 조사 잘 알아보기 좋게 잘 나와 있어요. 목도님 그 자격검증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비판할 내용 있으면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다만 다른 지지자분들도 계시니 비방까지 가선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준석이 이 새끼가 또다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찝찝합니다. 후보 검증을 하기 위해서 경선을 하는 거고, 후보 검증은 누가 하는 것이냐? 당원들이 하는 거고 국민들이 하는 거다. 근데 지가 이거 후보 검증단 만든다 했다가 욕 개같이 처먹어 놓고 지금 윤석열 고발 청탁 빌미를 삼아서 후보 검증단을 만들겠다? 누가 봐도 너무 속이 빤히 보인다. 최재형 참 괜찮죠. 괜찮은데 요즘에 제 입장은 그래요. 저는 1등 윤석열, 2등 최재형. 그런데 최재형 후보가 요즘에 지지율이 저렇게 막 나오면 사람들이 레밍 효과라 그러죠. 군중심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 쏠림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조바심이 드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래 대쪽 같으신 분이고 말씀이 굉장히 정제됐고 틀린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런 정치 모략이라든지 어떤 정치 공학 요거와는 이제 너무 멀리 계시다가 여기 들어와서 이제 말이 난무하고 음해 비방 막 이런 게 난무하다 보니까 조금 거기 말리신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여튼 우리 국힘당 후보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물론 유승민 개새끼는 빼고, 아직까지 좋아요와 구독 없이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 안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 뿅.